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이번 주는 1-2 1주차 소비자 욕구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욕구는 우리가 니즈와 원추로 구분을 합니다. 니즈는 소비자의 니즈는 넓은 의미의 욕구를 이야기하고요. 원추는 세부적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굳이 구분한다면 니즈와 원추로 구분하는데, 넓은 의미의 니즈는 어떤 친구가 배가 고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니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츠는 그래서 배가 고픈데 피자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파스타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국밥을 먹을 것인가,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세부 욕구를 원츠라고 하죠. 그래서 욕구를 굳이 구분해 보면 그렇게 하는데요. 매슬로우의 학자는 욕구 5단계서를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은 상위 욕구로 움직여 가더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욕구를 실현시키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매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슬로우 욕구는 심리학에서 나왔던 내용을 여기에 지금 소비자 행동론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위 수준의 욕구에서 상위 수준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 하는 내용인데요. 하위의 욕구는 첫 번째가 육체적인 욕구다. 그래서 물, 수면,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위 수준의 욕구를 예를 봤더니 뭐 의약품이라든가 음식, 물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의 예를 들어보면 뭐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우리 아이 아침 햇살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경우를 봤죠. 그래서 가장 하위 수준의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인간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장치, 보호구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경비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뭐 CCTV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이 먹어서 은퇴했을 때 은퇴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의 욕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시기에 냉장고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제품으로 성공한 예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냉장고인데 냉장고가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이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서 사고가 났던 그런 오래전 문제가 발생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문단속 냉장고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밀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문을 열어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사고는 어떤 거였냐면 냉장고 문을 아이들이 음식을 꺼내 먹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그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문을 닫혀지지 않으니까 냉장고는 계속해서 냉장을 시키기 위해서 모터가 오랫동안 도는 동안에 과열해서 화재가 발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속 냉장고라는 것을 삼성에서 개발을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놔두면 닫혀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넣음으로써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한 시기에 냉장고가 전체 가정에서 바뀌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문을 열었다 놔두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으로 들어 있습니다만은 한 시기에 안전의 욕구 하나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전체 냉장고가 한번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전의 욕구는 인간에게 크게 작용을 하게 됐다. 더더욱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안전의 욕구는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죠. 그래서 당신을 지키기에 꼼꼼히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광고를 냈던 삼성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이렇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의 욕구까지가 충족이 되면 인간은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더라. 그래서 사회적 욕구는 어떤 것인가 봤더니 사랑, 친교,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욕구에서 의복이 또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들과 호프 한잔 할 수 있는 술문화, 클럽, 그리고 운동용품, 운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관련 제품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용품 같은 경우는 선진국화 돼가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운동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동료들,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용품들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친교를 나누고 사회에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에서 상품으로 이렇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클럽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지 단체에 소속이 되는 친교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인간은 존중의 욕구가 생기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신 아니면 성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동차를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더 고급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구라든가 뭐또 요즘은 신용카드가 대중화됐습니다만 신용카드도 VIP 신용카드들이 또 극성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 고급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상류층의 운동, 고급화된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프장이 활성화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근자에 들어서 급속도로 이렇게 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인도어 골프장도 많이 생기는데 어떤 고급 운동, 고급차 이런 것들이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소비자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탑으로 이끌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데 커피도 마찬가지로 맥심 커피가 이게 그냥 커피면 이건 탑이야 이렇게 해서 맥심 커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는 과정 중에서 요즘 원두 커피가 활성화되는 틈에 맥심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장을 했던 것은 아직도 일회용 커피라든가 이런 소비량이 무시 못할 양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시장을 원두커피 시장을 놔두고라도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기업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두에서 아니 맥심 커피에서 원두도 상품이 나옵니다만은 대다수 요즘 커피는 또 일부 별도의 원두 커피를 마시기도 하죠. 어찌됐든 탑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에서 탑을 인정을 해주는 위신을 지켜주는 어떤 성취하게 해주는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물론 최고급은 아닙니다만 그랜저 광고를 보면 성공했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광고 카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런 광고 카피를 쓰고 있는 상황까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인데요. 육체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고 존중의 욕구가 충족된 다음엔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나 자아실현이죠. 이렇게 해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 학교 졸업 후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취미 교실 아니면 취미 활동 그리고 뭐 해외 여행, 국내 여행 또 여행도 아주 독특한 무슨 섬 여행 뭐 다양한 여행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도 전공과 상관없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자 했던 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 이런 자아실현, 이런 욕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그런 내용을 자꾸 자극을 해서 고객을 어떻게 하면 그쪽에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조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 사례를 보면 관련 제품과 그 욕구와 내용에서 의미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한 단계 위를 만족시켜주는 광고 카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나 존중의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를 어떻게 자극을 할 것인가, 이게 마케팅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BC카드 광고 동영상을 한때 보면 사람이 태어나 욕구도 태어나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을 BC카드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광고를 해서 BC카드 광고를 한번 진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사례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위 욕구 실현을 시키는 내용을 추구하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매슬로 욕구를 정의했는데 이걸 소비자 행동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본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추구하는 욕구를 봤더니 어느 부분은 실용적인 욕구를 추구하기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기능적 욕구를 추구하더라. 또 어느 부분에 봤더니 상징적인 욕구를 추구하거나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더라. 또 어떤 욕구를 봤더니 경험적 아니면 쾌락적 욕구를 추구하더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예를 든다면 실용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저가이면서 연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통행료라든가 주차비도 적게 드는 소형차를 추구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실용적인 것만 추구할 것인가 했더니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능적 욕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아니야, 나는 스포츠카를 즐기고 싶어. 아니야, 나는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기능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징적인 욕구나 사회적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욕구를 추구하고 싶어. 그래서 명품차를 사고 싶은 거야. 아니면 사회적 욕구. 내가 성공했으니 이런 대형 고급 승용차를 타. 고급 세단을 탄다. 이렇게 사회적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험적 욕구나 쾌락적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빅터 처칠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요. 여기에서는 정육점은 정육점인데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정육점을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정육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진공 포장을 해서 언제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육점이 예전 같으면 큰 소고기 덩어리를 걸어놓거나 돼지 뒷다리를 걸어놓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주 깔끔하게 진공 포장해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삼겹살이 맛있다 그러면 삼겹살만 아주 시각적으로 먹고 싶게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으로 포장을 해서 딱 먹게 해놓고 아니면 스테이크만 아니면 아주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소고기 맛있게 보이는 소고기 고급화 전략으로 진행을 해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험적인 욕구, 쾌락적인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욕구는 다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고객, 대상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고객을 겨냥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은 각기 틀려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서 해당 제품의 효익의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마케팅의 차별화를 기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추구하는 욕구를 봤더니 이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라는 학자는 서적에서 뇌 속에 있는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의 구조를 조망해서 소비자 욕구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지배하는 뇌 속에 빅3가 있는데요. 인간의 뇌에는 자극 시스템이 있고 지배 시스템이 있고 균형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머릿속에서 자극 시스템 속에서는 어떤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극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봤더니 어떤 놀이, 게임, 어떤 싸움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냥, 포획 뭐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 시스템이 있는데 경쟁, 축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 추출 이런 것에서 지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인간은 뇌 속에 가지고 있더라. 또 한 가지는 균형 시스템인데요. 안전함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하거나 어떤 보살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 유지 욕구 이외에도 삶 전체를 규정하는 거대한 인간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동기 및 감정 시스템 이것을 빅3로 지칭했는데요. 자극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 그리고 균형 시스템이 인간한테는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떠한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 및 구매 이유의 원인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빅3 세 가지 이 인간의 뇌 속 시스템 중에서 자극 시스템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배 시스템이 강한 사람인가 균형 시스템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중에서 골고루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구매 이유의 원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는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라는 학자의 서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경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에도 요즘은 신경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AI에서 신경 기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 정도까지 이제 인간의 과학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서 구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신경과학, 인지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 종추, 고통 종추, 판단 종추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소비자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에서 신경 마케팅이라는 내용을 접목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어떤 사물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움직이는 것, 호흡하는 것, 그리고 체온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혈압이 올랐을 때 아니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을 때 늘어졌을 때 인간이 오는 어떤 충동, 신경 이런 것들로 구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내용까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전 학기에 AI 마케팅, 인공지능 마케팅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신경 마케팅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차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 마케팅 활용 사례인데요. 마케팅 조사에 그리고 제품 개발에 광고에 브랜드에 이런 내용들을 기업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경 마케팅을 활용하면 소비자의 선호라든가 의도, 감춰진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것을 가지고 반응한 것인지를 이제 마케팅 조사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인데요. 소비자의 내 반응을 측정해서 제품의 명칭이나 디자인 성능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소비자의 무의식을 직접 측정할 수 있어서 더욱 정교하게 소구점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의식 중에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도 소비자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파악하는 세상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이 광고가 무의식적으로 광고에서 받은 느낌은 설문조사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을 활용했더니 광고 시안 선정, 광고 위치나 크기, 빈도 결정, 광고 효과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마찬가지인데요. 이 내 반응이 익숙한 브랜드의 제품과 익숙하지 않는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활성화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조사, 제품 개발, 광고,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신경 마케팅 활용을 하는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소비자 트렌드인데요. 트렌드라는 단어는 소비자 아니더라도 세상의 여러 산업 상황에 따른 트렌드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트렌드를 보고자 합니다. 트렌드와 굳이 패드와 구분을 한다면 어떤 것일까 하는 내용인데요. 트렌드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 움직이려고 하는 대략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장기적인 변동 경향의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트렌드를 우리나라 말로 추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패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이걸 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최소한 그래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는 것, 이런 것들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은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욱 쉽게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나 학자들은 트렌드를 감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요즘 움직이는 추세, 그 트렌드를 읽지 못했을 때는 기업은 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예전에 코닥 필름이 카메라에서 필름을 넣어서 찍는 카메라가 있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나 디지털로 카메라가 바뀌면서 필름이 필요 없이 바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앞으로 변해가는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했을 때 기업은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름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썼던 스마트폰은 2G폰이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인터넷을 모바일에 핸드폰에 집어넣으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 속에서 앱 관리를, 웹 관리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스마트폰화 되는 과정에서 진화돼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명한 기업이 문제가 돼 버렸죠. 그 전에 전 세계의 핸드폰에 무선폰에 으뜸을 달렸던 유럽의 노키아나 그리고 미국의 모토로라 회사는 굉장히 힘든 회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트렌드 바뀌는 것을 따라 움직이면서 두 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경쟁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만큼 트렌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단어의 이해를 한번 돕기위해서 살펴봤고요. 세상은 이제 가치 창조, 가치의 공동 창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 주도적인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서 소비자 주도 환경으로 세상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것인데요. 대중 또는 군중이라는 뜻의 크라우드와 외부 자원 활용, 이런 것들 아웃소싱의 합성으로서 기업의 생산 서비스 및 문제 해결 과정에 특정 커뮤니티 또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을 참여토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도 환경에 어떻게 가치를 제공해서 적응해 갈 것인가, 소비자 만족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P&G 내용들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신선하고 혁신적인 제품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화장품이라든가 먼지털이라든가 전농치솔, 이런 것들이 소비자 주도 환경에 같이 움직이면서 군중의 뜻을 반영했던, 소비자 뜻을 반영해서 생산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냥 기업이 가치 창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소비자와 함께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래서 소비자가 그냥 칫솔이 있는데 전동 칫솔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거기에 응해줬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 우리는 소비자의 욕구 내용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1-2 소비자 욕구 이해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